어둠 속 아내가 흔드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어디 불편해? 응? 그냥 있어? 그 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챙기는 봉남 씨.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주며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 애를 씁니다. 다시 자리에 눕지만 그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아내에게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는데요. 행여 잠이 들어 아내의 도움 요청을 듣지 못할까 편히 눕지 못한 채 아내 곁을 지키는데요. 그러는 사이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창문 너머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내 곁을 지키던 봉남 씨. 수시로 울리는 종소리에 아내 상태를 살피다 보니 언제 편히 잠을 잤는지 까마득한데요. 하지만 봉남 씨는 아내가 힘들진 않을까 그게 늘 걱정입니다. 힘들어? 응? 힘들어? 남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아내.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봉남 씨는 가만히 아내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전혀 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의사소통은 조금 지금 서로 이거 침상 들어갖고 방울 소리 내갖고 종이 달려있네. 네 이렇게 여기 종이 달려있는데 이성 울려갖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한 팔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네, 요 한쪽 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 이거 하는데 의사소통 그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아내와 이 종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데요. 뭘 요구하는지 제대로 몰라요. 어떨 때는 가끔 가다 이렇게 너무 자기 본인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죠. 지금 우시네요. 좀 달래주세요. 이제 오지 마. 오지 마. 괜찮아. 괜찮다. 오지 마. 어? 응. 괜찮아. 오지 마. 괜찮다. 괜찮아. 오지 마. 괜찮다. 응? 괜찮지? 괜찮다, 괜찮다. 눈물 짓는 아내를 달래는 봉남 씨. 말로 전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밥 줄까? 밥 먹을까? 응? 밥 먹을까? 응? 응? 밥 줘? 밥 먹어? 응. 밥 주자. 봉남 씨가 아내의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것은 유동식 팩인데요. 현재 아내는 이 유동식으로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이게 한 봉지 200g인데 그 두 봉 한 끼도 400씩 들어요. 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데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생활하다 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식사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매일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 울었어 이제? 응? 응? 왜 울었어? 4년 전만 해도 함께 마주보고 밥을 먹었는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애써 감춰봅니다. 잘 먹었지? 응. 고생했어. 내 밥 먹고 올게. 어? 누구 있어? 아내가 아무 탈 없이 유동식을 다 먹은 후에야 뒤늦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혼자 먹다 보니 이마저도 거를 때가 많습니다. 멀겋게 끓인 밥에 김치와 간장이 전부인 밥상. 아픈 아내를 돌보려면 잘 챙겨 먹어야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안 되니까 씹지 못하니까 다른 음식을 기본 씹지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이게 죽는 게 편하네요. 이게. 치아가 좋지 않다 보니 흰 죽에 간장을 넣어 훌훌 마시듯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다 네, 이 치아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그 북한 국경적 미래인데 아버지랑 같이 잡히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북한 군인들한테 총탄을 맞아서 이 앞니가 이게 다 나가니까 이게 앞니가 나가니까 이게 배에 다 이렇게 물러서 나가더라고요. 1994년 탈북하면서 다친 치아를 제때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벽에 훈장 같아 보이는데 저건 다 뭐예요? 네, 이 훈장은 저희 그 부친이 아버님이 그 6.25 때 이건 하람부군 훈장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유공자 증서는 이 하람부군 훈장 타고 아버지가 이런 걸 해갖고 이 국가유공자 증서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게. 6.25 때 북한의 국군 포로로 끌려가서 국군 포로는 거기서 제일 최하층 계급으로 이게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북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북한을 반대해서 총 들고 싸웠잖아요. 그 북한 사람들 죽이고 이래서 북한에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네 원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저 한 탄광 들어가서 한 35년 그 노예 생활했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나도 또 국보로 자식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버지 따라 막장에 들어가서 나도 한 23년 내가 탄광에서 아버지와 같이 노예국 당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포로 생활은 더 뭐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은. 국군 포로로 잡혀가 고생만 하다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지난 세월을 생각하자면 치아가 부러지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건 예산일입니다. 훈장 메달. 저는 살아서 이게 아버지 고향에 왔잖아요. 근데 저희 부친은 그 고생하다가 고향 땅도 못 밟아보고 그 환경도 아버지 탄광이라는 힘든 데서 살다 이렇게 돌아갔을 거 보면 지금도 자식으로서 참 기가 막히지요. 홀로 아버지 고향에 돌아온 아들은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에 한시도 편히 지내지 못했는데요. 불안한 나날을 보낸 복남 씨에게 아내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와서 한 2년 만에 장애 진단 받으니까 내가 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식당 일을 하고 이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됐죠.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힘들어하는 남편 곁을 지켰던 아내. 하지만 4년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왜 그리 힘든데 그러면 어떤 요양원이나 보내지 보내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지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제가 가장 힘들게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지켜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누워있는 거 뒤돌아보면 내가 힘들 때 네가 날 지켜줬는데 내가 어떻게 버려요, 저 사람. 왜? 그 어떤 상황에도 종소리로 전하는 아내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복남 씨. 힘들어? 응? 다정히 아내 상태를 살피는데요. 눈빛만 봐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척하면 척입니다. 괜찮아. 너 이제 다시 젖준다. 응?
해줄게. 응? 때론 아내 마음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네, 오세요. 네, 일 없었어요? 네. 순애 씨, 밤에 잘 잤어? 사랑해, 순애. 네, 우리 요양보호사님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자 뭔가 분주히 준비하는 복남 씨. 대체 뭘 하려는지 방수포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그건 뭐 하시려고요? 머리 좀 잘라. 머리 좀 잘라. 여기서 누우신 채 하세요? 네, 우리 네. 순애 씨 머리 먼저 자릅시다. 머리 자르고 감겨요? 네, 네, 머리 자르고요. 날이 더워진 데다 삐쭉 자란 머리를 다듬을 겸 미용에 나선 것. 순애 머리 자르자. 순애 예쁘라고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순애도 좀 길면 불편하지. 답답해하고 하니까 잘라야지. 멋내기 좋아했던 아내를 위해 선생님이 솜씨를 부려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머리 자르는 거 조금 배웠거든요. 여성회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르면 되지 싶어서 했어요. 자른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평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정성껏 스타일을 살려가며 머리 한 올 자르는데 신중을 기합니다. 이거는 좀 더 쳐요. 그 저걸로 해야 돼서 뭐지? 될것 같아요. 돌려. 잠깐 머리카락 조금 치우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머리 손질이 끝나자 복남 씨의 손길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미리 깔아둔 방수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한쪽은 고깔 모양으로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머리 감기려고. 아, 누우신 채 거기 침대 위에서요? 네, 네.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감아서 줬습니다. 밑에 들어갈 자리 남겨놔야죠. 이렇게만 돌려놔야지. 매트리스 위에 방수포를 깔고 머리를 감기기 시작한 복남 씨.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매번 욕실까지 데리고 가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좁은 욕실에서 씻기는데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오랜 고심 끝에 방법을 찾게 된 건데요. 이런 정성에 칭찬이 쏟아집니다. 진짜 부인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요. 행복할까 지금 누워 있어도. 정말 진짜 저런 분 없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저런 남편 만나면 최고의 남편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희 저렇게 진짜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한번 귀찮은 데서 갖고 오래 살길 바라고 어디 누가 고쳐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 거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고쳐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유 대단해요. 누워 지내는 만큼 꼼꼼하게 말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 복남 씨.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데요. 아내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 육체에 하나도 없고 깨끗하시네요. 근데 이걸 계속 이 치료평균을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이게 뭉치지 않지. 이게 가만 놔두면 이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안 오면 이게 뻘개지면 영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덥지? 더워서 그렇지. 뇌출혈로 쓰러진 후 4년을 꼬박 누워 지냈지만 복남 씨의 지극정성으로 욕창 한 번 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아내만을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내 곁을 지키는 시간.
봉남 씨는 잠시나마 긴장된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봅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봉남 씨가 홀로 외출 채비를 합니다. 저 나가서 들어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영양 마시고 다녀오세요. 작은 수레 하나까지 챙겨서는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안고 봉남 씨의 외출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내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주택가. 연신 주위를 살피며 뭔가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무슨 일인지 가는 걸음을 멈추고 쓰레기 더미를 뒤적입니다. 근데 아버님 산책하러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산책도 하는 겸 다니면 이거 좀 병도 좀 죽고 겸사겸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산책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산책도 하는 겸 병도 좀 죽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내를 돌보는 사이 빈병을 줍고 있다는 봉남 씨. 야 여기 있네. 하루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한 일이라는데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운동도 하고 빈병을 주워 생활비에 보탤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문제는 일할 시간도 버는 수입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걸 그저 많이 써봤자 10개, 그저 8개, 10개 이렇게 주는데 이거 못 주는 날도 더 많아요. 근데 이거 병 하나가 1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저 많이 주면 그래도 한 1,000원 돈 벌잖아요. 운동 나왔다가 이렇게 운동 삼아 이것도 좀 보태고 그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닌 덕분인지 수거한 병이 제법 묵직한데요. 하지만 후덥지근한 날씨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자니 힘에 부칩니다. 잠시 길가에 앉아 숨을 고르는 봉남 씨. 연신 땀을 닦아내기 바쁩니다. 조금 열기가 가라앉자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휴대전화. 이내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집에 집사람이 지금 뭐 위급하지 않나 하고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뒤다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 밖에 나와서도 행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는 봉남 씨. 언제 어디서나 아내 걱정뿐입니다. 주운 빈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다더니 봉남 씨가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버님 근데 집에는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이전에 좀 못 오는 거 마주 갔을까요? 이걸 어차피 편의점 있어도 이거 하루에 30개 이상 또 받지 않아요, 이 병은. 그 하루에 30개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하나둘 모아둔 빈병을 조심히 수레에 담습니다. 빈병을 모아둘 장소도 마땅치 않은 데다 30개 이상 받아주지 않으니 수시로 빈병을 교환하러 간다는데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이보다 기분 좋은 일도 없겠죠. 빨리 왔어요. 네. 이쪽에서 개수 확인할게요. 16, 18, 네, 24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돈으로 드릴게요. 한 병당 100원씩 24개 하셔서 2,400원이에요. 네, 2,4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봉남 씨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감사한 금액.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노라. 봉남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장맛비가 내립니다. 네.
이 비를 뚫고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네, 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가로사 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손 닦고 올게요. 여기에 자주 방문하시나 봐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비위관 교환하고요. 한 달에 2번은 도뇨관, 소변줄 교환하러 네, 정기적으로 계속 옵니다. 거동이 힘든 아내를 위해 주기적으로 찾아와 방문 간호를 하고 있다는 것. 순애님, 잘 계셨어요? 우리 순애님이 혈압이 항상 낮으세요. 90에 60, 뭐 그 정도. 100 나오면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막히지 않았고요. 물 마시는 거예요. 보이죠? 물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가죠? 아내의 생명줄과 같은 콧줄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옥남 씨가 잘 관리한 덕분인지 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아버님이 여기 관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중간에 콧줄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한 번이나 있었을까? 거의 기억 못할 정도로. 소변줄이 막혀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생명에 아주 위험한 만큼 이상이 없는지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콧줄이 없으면 아예 드시는 거를 못 드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변도 배뇨가 안 돼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소변줄 갖고 계신 거고, 이게 소변에 탕뇨, 그러니까 녹뇨나 이런 거 너무 염증이 생기면서 소변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럴 경우가 가장 응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시니까 혈압이 푹 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는 완전 응급이죠. 아버님도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예, 잘 건강 관리 잘 네,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순애님 혈압 잴 때 아버님들 혈압 같이 재세요. 귀찮으셔도. 네, 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게요. 네. 예, 저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듣기 좋은 옥남 씨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시 시작된 일상. 지칠 법도 하건만 아내를 위한 일에 어느 것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냥 좋은 어여쁜 아내. 시원하지? 응? 시원하지? 이렇게 닦아주면. 응?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네, 지금 이 다리 상태는 이 오른쪽 다리는 이거 완전 경직됐고요. 그리고 좀 이 다리는 밑에 다리는 조금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쪽 다리는 완전 경직돼서 이거는 저는 그 재활이 안 된대요. 이거. 그래서 이 다리가 이 구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도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먹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 다리가 이 벌리지 않으면 이거 힘들대요. 힘들어? 거의 다 됐다. 응? 조금만 참시오. 이렇게 재활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조금 해갖고 휠체어 타고 바깥 나가면 참 좋겠지. 이게 좀 힘들어도 이렇게 재활 이게 안마도 하고 재활도 해갖고 빨리 좀 낫으면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바깥 나가자. 응? 이게 이런 365일 침상에 누우시면 너무 답답하겠어요. 바깥 구경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소망이라는 게 그저 그거예요. 나도 당신이 가는 날까지
당신 옆에서 당신은 성실 종기로 지켜줄게.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고 앞으로 잘할게. 낯선 남한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내. 이제 복남 씨가 아내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험한 세상 풍파 속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서로뿐인 두 사람. 복남 씨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희망의 내일을 말이죠.